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1에서 2% 넘는 강력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반도체주들의 급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던 것이 2주 전이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 탄력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앞으로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가 앞으로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트러블 포인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의 삼성전자의 주가가 잘 가야지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은 물론이고 2,700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잘 돼야지 한국 증시가 잘 되지 삼성전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코스피가 오르겠느냐.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잘 가야지 코스피 지수가 잘 올랐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빈칸 안에 들어가는 기업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일 텐데요.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좀 히스토리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선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위에 이 차트가 전체 시가총액 1위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한국전력이 9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1위를 자리한 바 있습니다. 1999년 이후로 삼성전자는 줄곧 계속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혀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약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검은색 바가 KT를 의미하는데 보시다시피 1999년 몇 달 동안은 또 KT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바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도 1999년 사이에 장중한 때에는 또 삼성전자를 제치고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기업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한국전력 이후로 1999년 이후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해온 바 있습니다. 199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2위 자리에 머물렀는데 보시다시피 1위 자리에 굳혀오면서 계속해서 2024년까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유지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히스토리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실적에 있습니다. 1997년도 이전에 삼성전자는 사실 한국전력보다는 영업이익이 조금 낮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1997년 이후로 삼성전자는 전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온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실력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전까지도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다시 한번 올라온 경험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97년도 이후로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영업이익을 가장 잘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어떻게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오르게 된 것일까요? 만나보시죠. 1등주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버블이고 유지하는 것은 능력이다라는 이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KB증권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1999년도에 시가총액 2위 기업이었고 그리고 1위 자리를 장중한 때는 또 올라가기도 했던 기업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1999년도에는 삼성전자가 7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2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기업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2000년도에는 KT와 SK텔레콤이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두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한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KT와 SK텔레콤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는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 자리였습니다. 그 이후로 삼성전자를 사실은 올라서지를 못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2007년도에 포스코는 영업이익단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올라오기도 했고요. 2011년에는 현대차가 시가총액 2위 자리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코로나 때 전기차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4년 지금은요.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위를 현재 위협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 기업이 1위 기업까지 올라섰던 시기는 대부분 버블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1위가 사실 실적도 물론 중요한데 운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버블이 많이 있었던 시기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렸던 시기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이 버블의 시기에 대체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바뀜이 일어났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버블에서 나온 밸류에이션 확장이 결국에는 시가총액 1위를 바꾸는 힘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실적이 범접할 수 있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KB증권에서는 내걸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가총액 2위 자리가 1위 자리에 올랐던 그 역사를 보면요. 그 3위권부터 50위권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빠르게 좀 움직였다고 합니다. 50위에 있었던 기업이 40위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10위권에 있었던 기업이 5위권까지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응축된 에너지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퀀트적인 분석을 봤을 때 3위권부터 50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활발히 움직였던 그때 시가총액 1위 자리와 2위 자리가 바뀌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았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대목에 놓여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3위권부터 50위권 가운데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0위권 밖에 있었던 금융주들이 다시 한번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좀 변화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뛰어넘겠지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버블이 무조건 2위의 편은 아니라라는 점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1457선에서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면서 3300선까지 올라왔던 그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시가총액 2위 자리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올라오기도 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오기도 하고 네이버가 올라왔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진짜 중요했던 것은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과 오히려 격차를 벌이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완전히 굳힌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대 간다라면서 10만 전자 이러한 좀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좀 실적만으로는 삼성전자를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요. 이제는 시가총액 1위 자리와 2위 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렇습니다. 버블이 SK하이닉스를 1위로 만들 것인가 혹은 또 다른 존재가 등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탄력을 받으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그대로 굳힐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칩이 납품될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삼성전자가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단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현재 추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 자리, 2위 자리의 변동성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어려운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